자, 평면좌표 우리 처음 들어오면은 딱 있는 게 뭐야?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딱 대호가 이렇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었다. 제곱 차의 제곱, 그지? x 좌표의 차의 제곱과 y 좌표의 차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 두 번째, 네분점이 있었고. 이 세 가지를 오늘 동시에 다 할 거야. 그 다음에 네분점을 이용해서 중점을 구했었지. 그 중점은 따로 적지는 않고 그 중점을 활용해서 세 점의 중점을 구한 게 바로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있어서 무게 중심의 좌표를 구한다. 결국엔 다 평균이잖아. 그치? 기억나지? 살짝은 기억나지?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에 관한 공식이지 다. 두 점 사이 거리도 그렇고 네분점도 공식이고 완전 공식이고 무게 중심도 공식이고,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면 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3 얘하고 A, 그 다음에 뭐로 할까? 5,2로 해볼까?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아니다.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위쪽에다 잡을게. 5,5로 할게. 이쪽. 자, B. 이렇게 잡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말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이거 평면좌표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을 잡고 두 점을 이은 선분을 그었을 때 이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거든. 그냥 좌표 평면을 그냥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 길이 구하라고 하면 다른 게 필요하겠지. 뭐가 필요해? 도형 자체가 선분의 길이를 바로 구하는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도형이 필요해. 그게 바로 뭐?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하고 높이를 알면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을 해서 요 빗변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AB라는 선분의 길이는 결국엔 빗변의 길이야. 따라서 뭘 구하자? 요 밑변과 높이를 구하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이 높이 먼저 구해볼까? 높이가 뭘 의미해? 5에서 3 뺀 거 이지. 구할 수 있지 다. 길이기 때문에. 그치? 5에서 3 빼면 인데 이걸 일반적으로 만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화하면 뭐야? y의 차잖아. y의 차. 그냥 쉽게 말해서 y 좌표의 차인데 y의 차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y 좌표의 차를 구해가지고 길이로 놓고 높이라고 놓고 그럼 밑변은 뭐겠니? 5에서 1 뺀 거지. 얼마? 4. 그래서 여기 얼마다? 4다. 요게 뭐야? 밑변이지. 그럼 밑변은 어떻게 구해? 일반화하면 x의 차야. x의 차. x의 차. 이 x의 차를 구한 거지. x 좌표의 차. 맞아? 그래서 x 좌표의 차랑 y 좌표의 차가 각각 뭐가 된다? 밑변 높이가 된다. 이제 뭐 쓰면 돼? 피타 쓰면 되지. 피타를 쓰면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하면 20으로 써. 루트 씌우면 2루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구하고 있을 거야? 그치? 일반화해서 공식으로 만들어야겠지? 자, 그래서 원래 책에서는 다 이렇게 써져 있고 여러분들이 다 이걸 외우고 있는데 절대 이걸 외우지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밑변하고 높이를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게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했지. 아니 그러면 밑변하고 높이만 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어느 점이든지 간에. 자 그럼 결국에 뭐야? x의 차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y의 차가 여기 있다는 거. x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요렇게 외워야 돼 공식을. 알겠지? x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신경 쓰지 말고 그 둘의 차이를 제곱하면 돼. 알겠어? 만약에 x좌표가 5고 x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2야. 얘네들의 차이를 구하라고. 차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차가 맞긴 한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면 실수해요. 어느 순간에는 5하고 마이너스 2의 차이라고 하면 7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 차이. 이제 얼마만큼 차이 나냐고. 7만큼 차이 나면 얘 바로 제곱하면 돼. x의 차의 제곱. 그치? 그리고 어차피 왜 그렇게 돼? 마이너스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7이지. 5에서 마이너스 1 빼면 7이지. 얘네들의 뭐는 같아? 절대값은 같잖아. 그치? 어차피 얘네들을 절대값 같은 얘들을 제곱해봤자 그 결과도 같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냥 차이를 제곱해라. 이렇게 가르쳤었어. 선생님이 아주 쉽게. 자, 그래서 이제부터도 너무나 많이 뒤에서 사용하지? 계속 사용하지? 그래서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1번. 대표형 1번. 해서 문제 번호는 27번. 적으면서 갈게. 여러분 생각할 팁도 주게. A라는 점이 3,3, B라는 점은 A,0. 앞에 A 스텝도 여러분이 한 번씩만 다 한번 풀어봐봐. 알겠지? 자, 3,3하고 A,0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다 이렇게 적혀 있어. 그래서 A, B를 한번 적어볼까? A, B를 5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 자, X좌표의 차야. X좌표의 차인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는 문자고 하나는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빼가지고 제곱하면 돼. A에서 3을 빼서 제곱하나 3에서 A를 빼서 제곱하나 그게 그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0하고 3의 차이는 3. 그래서 3의 제곱을 무조건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냥 방향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 제곱하면 이쪽은 25. 그지? 이쪽은 루트가 사라져서 전개까지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9다. 이렇게 쓰면은 계산 가능하지. 2차 방정식. 자, 해서 a제곱 마이너스 6a 넘어가서 마이너스 7은 0. 됐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해서 a-7, a 플러스 1. 자, 이렇게 계산하셨어. 자, a는 7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지? 여기에서는 양수 a 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누구? 7 이렇게 찾으면 된다. 아주 쉬운 문제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공식 써서 푸는 문제는 다 할 거야 오늘. 자, 됐니? 27번 해결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바로 응용 들어가는 건데 32번 같은 문제를 봐봐. 자, 이런 식으로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알려줘 하나를, 또는 y축 위에 있는 점, 아니면은 또는 y는 mx 플러스 n, 직선이지,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런 식으로 알려줘. 그래서 x축 위에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뭐를 떠올리면 돼? 일단 그 점을 t라고 둬볼까? 자, t라고 둔 다음에 요 점의 x좌표는 몰라. 그래서 a라는 미지수로 두고 y좌표가 중요한 거예요. y좌표. x축을 딱 그려보면은 x축이 여기 있잖아. 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뭐 이런 점을 말하는 거지? 이런 점에 이 숫자가 3, 대응하는 숫자가 3이라고 하면 얘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3,025 이렇게 부르지? 여기서 y좌표가 무조건 몇이야? 0이잖아.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은 항상 y좌표가 몇이다? 0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야 돼. 자, x축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이고 x좌표는 몰라. 그래서 a, 0 이렇게 미지수로 둔다.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돼. y축에 있는 점은 뭐라고 둔다?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관심을 가져야 돼. 이런 거 다 알려준다. 뭐 q라고 두면은 얘는 누구의 좌표가 0이다? x의 좌표가 0이다. y축 위에 있는 점은 모두 다 x좌표가 0이니까 0, b 뭐를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y는 2x 플러스 5라는 1차함수 직선이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뭐 얘는 m이라고 둘까? m 이렇게 두고 나서 x좌표 모르지? a라고 둬. 그 다음에 뭐라고 두면 돼? b가 아니라. 그래서 지나는 점이라면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었잖아. 그치? 지나는 점을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x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y는 뭐가 된다? 2a 플러스 5 읽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y좌표는 얼마? x좌표가 a일 때의 y좌표는 2a 플러스 5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점을 두면 돼. 좌표를 두면 돼. 그 문제가 바로 밑에 있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자 바로 풀어보는데 x축 위의 점이 p, a, 0이랑 뒀어.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 됐다. 시작. 자, b는 6,8. 자, 해보자. 자, a점하고 b점하고 같은 거리 위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p라고 하지. 자, 이런 상황이야. 굳이 그리진 않아도 되지 당연히. 마이너스 2,4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 자, a점을 여기라고 하고 b점은 6,8이래. 그러면 뭐 요쯤 6 한 다음에 저 위에 있겠다. 저 위에 요쯤에 8 다른 건 다 지워보자. 다 지울게 그냥. 자, 6, 저 위에 8 이쪽에 찍어서 b 6,8 자,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2,4 이렇게. 자, 해가지고 얘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야. 그럼 무조건 x축 위에 있으니까 요 어딘가에는 존재하겠지. 요 어딘가에는 존재할 텐데 뭐 요런 점이 이렇게 거리가 나진 않겠지. 뭐 그냥 요쯤에다가 찍어 놓고 정확히 모르지만 요런 식으로 A에서 P까지의 길이랑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요렇게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기하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를 만족하는 x축 위의 점을 구할 수는 없어.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T라는 점을 아까 전에 뭐라고 놨어? A, 0이라고 놨지. 이렇게 두고 우리는 논증 기하를 하는 게 아니라 해석 기하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여기서 6,8에서 A, 0까지의 길이를 계산해서 이렇게 놔. 이렇게 길이를 적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에서 A, 0까지의 길이를 또 구하면 되겠지. 그 둘이 뭐라고 놓으면 돼?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돼. AP랑 TP 이렇게 둘이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니? 실제로 그냥 길이가 같다. X축에 있는 점을 A, 0이라고 놓고 미지수로 놓고 이렇게 실제로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자 얘도 루트를 가지고 있고 얘도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태겠지? 자 양변을 제곱해서 바로 우리는 루트가 없는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AP의 제곱 먼저 계산을 해보자. 2, 마이너스 4지. 큰일 날 뻔했다. 계산하기 전이니까 일단 괜찮아. 2, 마이너스 4니까 요쯤에다가 마이너스 4. 한번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지. 2, 마이너스 4랑 A, 0 이렇게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돼. 알겠니? 자 요 길이 한번 구해보자. AP 여기가 A야. 자 2, 마이너스 4에서 계산 잘해야 돼. A, 0까지의 길이. 자 어떻게? A에서 2 뺀 다음에 제곱한다. 그지? 그 다음에 0이랑 마이너스 4의 차이는 그냥 4야. 그지? 그래서 4의 제곱해준 다음에 더하면 이게 바로 AP의 제곱이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는 PB의 제곱 바로 계산. 6하고 A지. 그러면 A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고 8하고 0이지. 8하고 0이면 8이지. 그래서 차이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해가지고 이쪽 계산하고 이쪽도 계산하고 이쪽도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16이니까 바로 20 하고 A제곱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36 더하기 64는 100 이렇게 되겠지? 자 해서 여기서 A제곱 없애주고 자 넘겨주면은 8A는 20 넘겨주면 80 해서 A는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냥 AP의 제곱과 PB의 제곱을 같다고 놔서 그렇게 해서 A값 미지수 하나 딱 구해주는 게 바로 10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하고 둘이 길이가 거리가 같은 X축 위에 있는 점을 구해줬을 때 A가 10 나왔으니까 그 점이 바로 몇 컴마면 10,0이다. 이렇게 실제로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10,0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항상 그려서 해보는데 자 이 문제는 거리가 같은 점을 찾으라는 문제는 항상 그 점 대상을 미지수로 놔준 다음에 실제로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놔서 방정식을 풀어라 그런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럼 넘어가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삼각형의 모양이 관련이 있었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딱 봐도 그냥 유형이 눈에 띄잖아. 너무 눈에 띄잖아. 티가 나잖아. 삼각형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이런 문제를 내면은 항상 여러분은 뭘 구해야 돼? 변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AB랑 BC랑 CA를 실제로 다 구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야지 만약에 AB랑 BC가 같아. 그러면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AB, BC, CA가 다 같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CA의 제곱이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되는 거고. 만약에 AB하고 BC가 길이가 같아. 근데 AB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CA 제곱이야. 얘는 무슨 삼각형? 그렇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문제 나와. 자, 그래서 어쨌든 뭐야? 모든 길이를 다 구해야 돼. 진짜로.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내는 문제야. 알겠지? 변의 길이 3개 다 구해보라고 내는 문제야. 알겠냐요? 자, 그래서 AB의 길이 먼저 구해봅시다. 거기 마이너스 2,2하고 3,34 마이너스 3, 4의 거리.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길이를 3개 다 구해야 되잖아. 막막하지?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 방법을. 알겠어?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얼마만큼 차이 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5만큼 차이 나니까 5의 제곱 딱 적으면 된다고. 알겠지? 양수음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서 누구를 빼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2하고 마이너스 3 얘도 마찬가지지. 5의 제곱. 무조건 5 차이 나니까 그냥 5의 제곱 바로 적으면 돼. 됐지?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5 루트 2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 나오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BC도 구해보자. BC. 자, BC 누구야? 얘하고 얘야. 얘하고 얘. 이 둘이. 그러면 3하고 2하고 얼마 차이나? 1이지. 너무 쉬워. 차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쉬워. 마이너스 3하고 4하고 얼마 차이나? 7. 7의 제곱.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도 더하면 얘네들이 더한 거랑 값이 같네. 50. 그래서 5 루트 2.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 그 다음엔 이제 CA 남았다. 아직 얘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 상태고 만약에 CA까지 같아버리면 정삼각형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구해야 돼 어차피. 알겠니? 자, CA의 길이는 얘하고 얘, 첫 번째, 세 번째 거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면은 4지. 4만큼 차이 나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면 2지.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바로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얘는 지금 2루트 5. 되지? 2루트 5. 정리 얘는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지는 않네. 지가 2등변까지는 아닌데 그냥 얘네들이 길이가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 아니 잠깐만. 얘가 훨씬 짧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다. 2등변 삼각형. 얘네 둘이 5루트이고 얘가 2루트 5.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런 2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그냥 2등변 삼각형이라고만 적을까? 아니야. 그렇게 적으면 틀려. 자, 어디하고 어디가 같길래 2등변 삼각형인지. 만약에 그냥 2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으면 얘가 찍어서 맞춘 건지 진짜로 맞춘 건지 모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하고 어디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인지 그 특징까지도 적어줘야 답으로 인정이 돼. 지금 계산한 게 A, B랑 B, C가 같기 때문에 2등변 삼각형인 거지? 그래서 답을 적을 때 정확하게 A, B는 B, C인 2등변 삼각형이다. 삼각형도 적을게.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야 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알겠니? 정삼각형은 그냥 정삼각형이지. 그걸 어쩔 수가 없지. 정삼각형은 그냥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찍더라도 정삼각형 하지 마. 정삼각형은 잘 안 나와. 알겠니? 나와도 직각. 그래도 나와도 직각삼각형 나오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가끔 가다가. 그래서 뒤에 한번 문제를 보면은 38번 봐봐. 시간 많으니까 어차피 다 할 수 있으니까 38번 한번 풀어봐봐. 지금 38번 하고 가자. 그냥 항상 말하는데 풀면 좋고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야. 한번 틀려보라고.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아야 다음에는 맞출 수 있어. 방학 끝나고 이제 첫 수업이라서 다들 메롱이고 선생님도 솔직히 출근하기 겁나 싫었어. 5일 동안 쉬는 건 타격이 크다. 하지만 뭐 해야지. 나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거든. 컨디션이 예전 그 상태가 아닌데 최대한 찾아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해. 지금 좀 정상이 아닐 거야. 하기 싫고 잘 안 되고 예전에 했던 것도 잘 안 되고 예전에 됐었는데 그럴 거야. 나도 그래. 다 그래. 찾아 나가는 거야. 자.
길이까지 다 구했고 잘 구했고 생각도 잘했어. 자 봐봐. AB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차를 바로 계산해서 제곱해서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울 거야. 준비됐지? 그래서 얘 차는 8이야. 8의 제곱. 그 다음에 1하고 3, 2지.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다. 그러면 루트 68. 여기 나왔지? 여러분도 다. 자, 그 다음에 BC.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는 3이다. 그래서 3의 제곱.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2다. 5다. 5의 제곱. 자,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은 루트 34. 이거는 34 나왔네. 자, 여기서 솔직히 눈치를 챘니? 여기서 34하고 68.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지. 2배 차이. 그지? 뭐, 그냥 예상만 하라는 뜻이야.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삼각형들의 성질 중에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요거를 정확하게 2배 하면 얘가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CA도 한번 찾아보니까 어때? 4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5의 제곱.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2니까 3 차이 나지? 3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여기에서 순서만 바뀐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34. 요렇게 똑같지? 지금 일단은 뭐라는 게 나왔어? 이등변 삼각형까지는 생각이 잘 되지? 다들 이등변 삼각형까지는 잘 했거든? 그러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맞지?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을 때 이렇게 제곱해서 2개 더하면 34에 정확하게 2배가 68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정확하게 68 되겠지. 이게 무슨 성질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피타고라스의 정리까지 만족하면 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여기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까지 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써주면 내가 이 도형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뭐 딱 이거 내가 말했을 때 얘를 2배 하면 얘가 되는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2배에서 얘 2배에서 얘가 되는 거. 얘 제곱을 2배에서 얘의 제곱이 되는 거. 얘가 지금 루트 34고 얘도 루트 34고 얘가 지금 루트 68. 내 머릿속에 이 도형이 들어있다면 답을 바로 맞출 수 있어. 솔직히 CA를 안 구해도.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서 루트 34, 루트 34, 루트 68.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각도를 구해놔야 돼. 왜 구할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내가 답을 적을 때 그냥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고 끝나면 틀려. 알겠니? 정확하게 거기에서 누가 직각 삼각형이면 누가 직각인지를 적어야 돼. 알겠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제곱해서 더한 얘들이 누구야? BC랑 CA지. BC랑 CA지. BC랑 CA에서 두 번 적힌 게 누구야? C야. 얘가 바로 직각이란 소리야. 알겠어? 왜? 직각까지 모이잖아. B에서 C까지,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이렇게 모이잖아. 직각으로. 그치?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만난다면 이 만나는 그 꼭지점이 바로 직각이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림 굳이 안 그려도. 알겠어? 내가 이거 굳이 안 그려도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C 두 번 나왔네? 그럼 C에서 만나겠구나.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맞지? 이렇게 푸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빠르게 풀 수 있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야 돼. 각 C가 90도이 직각 너무 길어. 이등변 삼각형 땡면 이렇게 됐니? 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오는 삼각형이 굉장히 한정적이야, 여러분.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 정도. 알겠니? 그것들만 이 네 가지의 표현법만 정확하게 적어주면 돼.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확하게 같은 변의 길이가 누군지를 적어라. 정삼각형이면 그냥 정삼각형이라고 적으면 되고, 직각삼각형이면 누가 직각이길래 직각삼각형인 건지 그런 거 적어주면 돼. 알겠지? 안 적으면 틀려 진짜로. 자, 그리고 이게 주관식도 물론 서술형도 중요한 거긴 한데 객관식에서도 당연히 찾아줄 수 있어야지. 문제가 실제로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각 A가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 각 B가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 3번, 각 C가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 실제로 이렇게 물어봐. 그럼 세 개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누가 직각인지 알아야 돼 어차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8번으로 한번 연습해봤지? 자, 밑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삼각형들일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도형을 가지고 찾아 나가면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1번 이거는 내가 고민을 좀 이거는 넘어가. 요거 넘어가. 41번이랑 44번 넘어가. 이거 두 유형. 4번, 5번은 다음에 할게. 유형 4번, 5번은 치마 유형. 6번도 넘어가. 4분점 들어갑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공식만 써서 풀 수 있는 문제 한다고 했어. 자, 목표가 그거야.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자, 그러면 내분점이라는 게 뭐야? 선분의 내분점. 다시 간다. 내분점 공식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내분점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체는 모를 거 아니야 전혀 지금. 그치? 그래서 일단은 수직선상에서 먼저 생각을 했었어. 1차원상에서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로? 2차원으로 확장시킨 게 여러분이 아는 좌표평면상에서의 내분점 공식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요 점을 M이라고 잡고 아니다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요 점을 B라고 잡고 요 점을 A, 요 점을 B. 이름은 AB고 그 대응하는 수는 AB라고 따졌을 때 스몰 AB.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점 사이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내분점 P를 찾아달래. 알겠니? 이 P를 찾아달래.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응하는 수 자체가 P라고 적고 여기에서 대응하는 점 이름은 P 이렇게 적을게. 자, 일단 1차원이지 1차원. 그냥 말 그대로 AP 대 PB가 몇인 거야? AP 대 PB는 M 대 N. 그냥 진짜 이거지? 이걸로 나오는 게 공식이야 결국엔. 알겠어? 집에 가서 한 번만 해봐. 집에 가서 한 번만. 여기 P라고 하지 말고 그냥 책에 나온 대로 X라고 할게. X. 자, 그러면 A에서 X까지 거리 얼마? X-A. 되지? 오른쪽에서 왼쪽 좌표 빼면 되잖아. 그럼 B에서 X 빼면 되지? B 빼기 X가 PB. 되지? 요게 M 대 N이다. 오케이, 좋아. B 대신 풀면 돼.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이 복잡한 공식을 푼 게 그 복잡한 공식. 거기 적혀있는 그 공식이거든. 자, 그래서 B-X랑 M이랑 곱해. MB-MX. 자, 이렇게 해주고 N 곱하기 X-A, NX-NA. 집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본인이 납득한 공식이랑 그냥 외운 공식은 달라. 적용 측면에서. 자, 해서 NA를 이쪽으로 넘겨. NA 플러스 NB 되지. 그 다음에 는 MX를 이쪽으로 넘기면 MX 플러스 NX. 이렇게 되지? 자, 이제 뭐 할까? 여기에서 X로 묶어. 근데 뭐가 뭔지 모를 텐데 일단은 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공식이다 이거야.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돼.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둬. 그대로 둬. 그대로 둬. 정리할 게 없어. 그래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우리.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P를 구하는 거, 내분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치? X를 구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X 있네. 어떻게 하면 돼? 1차원 형식을 푼다. X의 개수로 양면을 나누면 되냐. 자, 그치? X는 그럼 뭐야? M 플러스 N 분의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에 있는 거잖아. NA 플러스 NB.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내분점의 공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렇게 하면서 그냥 외운 거거든 사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게 별거 없잖아. 응? 완전 깡통 공식이야. 저 공식을 외워서 사람들이 쓰긴 하는데 이 유도 과정을 반드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이 내분점 공식을 써서 푸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순간이 몇 와. 알겠어? 이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집을 풀 때도 내분점 공식 써서 풀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바로 그냥 여러분이 이 B 가지고 풀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런 것도 내가 몇 개를 소개할 건데 일단은 요거를 확장해서 어디로 간다? 2차원으로 간다. 2차원 어디? 좌표 평면으로 간다고. 여러분 일단 이것도 다시 설명할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선 배웠지?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라는 단어, 진짜 단어 이름이 이래.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맞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M 대 N이라고 하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몇 대면? M 대 N 됐던 거 기억나? 이거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이거? 닮음 때문이지. 닮음 때문에. 두 가지 증명을 다 보여줄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진짜 중학교 때는 수학을 잘했는데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는데 90점 맞고 100점 맞았는데 고등학교 때 무너지는 애들이 다 공통점이 이거거든. 중학교 도형이나 중학교 개념, 기초 개념이 무너진 거야. 그게 무너져서 그래. 그러니까 건물을 쌓는데 여기 초석 쌓잖아. 여기 기초 공사를 하잖아. 이 기초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위에만 쌓으면 당연히 무너지지. 맞아?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은 그 정도라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은 중학교 다 거쳐왔으니까 알 거 아니야. 중학교 수학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거든. 개념이 없어도 그냥 유형 문제를 외우거나 열심히 조금만 하면 유형 문제 아예 외워버리거나 좀 심한 문제, 킬러 문제 같은 것도 그냥 외워버리면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초석이 다 무너져.
그 공식이나 내가 썼던 문제에서의 유형 문제 풀이법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외워버린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고등학교 때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야. 반드시 무너져.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있긴 있어. 참 슬픈데 다른 반으로 갔는데 너네랑 같은 학년이야. 설화고일걸 아마? 설화고. 설화 중이었으니까 설화고로 갔겠지. 내가 중3 때만 맡았었는데 그 전에는 안 맡았고 중3 때 내가 100점 한 학기 아니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다 100점 맞췄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20점 맞더라고. 그때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내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아마 그게 원인이 그거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 중학교 거를 그냥 대충 이해한 거야. 그냥 문제 푸는 도구로만 쓴 거지. 이런 거. 물론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되면 찾아서라도 진짜 이거 진짜 중대 사항이야. 알겠지?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쓴 게 만약에 중학교 단계였다? 그 진짜 중대 사항으로 가야 돼.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다?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걸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하면 돼.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알겠어? 그거를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할 게 없어. 고등학교 건 전부 다 중학교 걸 기초하기 때문에 중학교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 외운다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양이 중학교 때는 이만큼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이만큼이야. 진짜. 대학교 때는 이거 칠판 다 써도 안 되고. 선생님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량이랑 중학교 때 공부량이랑 다르잖아. 그치? 근데 당연히 외우면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중학교 때 했던 대로 외우면서 하면 당연히 안 돼. 그게 정상이야. 알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제발 중요하게 좀 받아들이라고. 알겠어? 자, 이거 왜 그래? M 대 N이면 이거 M 대 N이었잖아. 물론 여기가 M 대 여기가 N이면 요거 M 대 여기도 전체가 N이다. 이것도 성립했거든. 근데 왜 성립하냐고 이게. 이 평행선 있잖아. 이거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옆쪽에다가 옮기면 삼각형 만들어지지. 이 삼각형에서 얘랑 이 삼각형이 뭐를 이뤄? 닮음을 이루지? 공통각. 그치? 그러면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쪽 점이라고 하면 이쪽도 점. 동의각이 같다.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논증기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건 해석기하야. 그래서 반드시 이 논증기하가 된 상태에서 해석기하를 해야 돼. 알지? 그래서 이거랑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해? 여기가 M 대 전체가 N이면 요 오른쪽도 당연히 대응변이니까 M 대 N일 것이다. 물론 밑변의 B도 M 대 N일 것이다. 이게 성립한다고. 그치? 그런데 여기 위에 쪽 대 밑에 거 M 대 N이면 위에 쪽 대 밑에 거가 위에 쪽 대 밑에 거랑 같은 이유는 뭐야? 이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해. 물론 닮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한데 그럼 재미가 없거든. 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때도. 개념 루트 할 때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요 직각삼각형들끼리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 왜?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동의각이 같잖아. AA 닮음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 높이의 B도 M 대 N이겠지. 잘 보여? 여기 높이의 B도 M 대 N이야. 근데 그 높이는 똑같이 가잖아. 평행선 사이야. 그치? 그래서 얘 대 얘도 몇이야? M 대 N이야.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점, 여기도 점. 동의각이 같아.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M 대 N이면 반대로 빗변의 B도 M 대 N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래서 위에 거 대 밑에 거는 M 대 N이다.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논증기한데 이거를 진짜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이게 선분의 내분점이 이해가 가거든. 자, 이제 우리는 2차원으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삼각형에서의 평행선의 성질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자, 두 점을 잡아보자. 두 점 뭐 1,3하고 또 아까 전에 했던 대로 5,5로 잡아볼까?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자 해서 요 점을 D라고 하고 5,5 그다음에 A 점을 1,4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이 두 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든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 몇 대 몇이 좋을까? 쉬운 걸로 가자. 1대 3. 1대 3. 잠깐. 이니까 1대 3으로 가자. 가장 여러분한테 수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점이다. 자, 1대 3이면 요 정도 되겠지? 1대 3.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을 이제 x, y라고 둔 다음에 이 x, y 한번 구해보는 건데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1차원에서 그래서 1차원 먼저 해준 거야. 1차원에서 내분점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선 하나에서는 내분점을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x축 y축에다가 선분을 내리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요쪽이 바로 이 x좌표 x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 요쪽에다가 내리고 y축에다 내린 y좌표가 바로 y잖아. 맞지? 여기에서 x 따로 찾고 y 따로 찾으면 x, y 만들 수 있잖아. 아니? 자, 근데 이 x축에서는 누구를 찾을 수 있다? x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x를 찾을 수 있냐? 아까 전에 배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자, 여기서 얘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쭉 넘어와가지고 이거 다 평행선이잖아. 그지? 평행선 타고 길이가 오면서 여기도 몇 대 몇이 된다? 1대 3 된다. 이걸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여기도 1대 3. 다만 길이는 실제 길이가 다르다. 1대 3이지만. 자, 그래서 1대 3으로 아까 전에 선분의 내분점 공식 배웠잖아. 그 선분의 내분점 공식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줬지. 1하고 3 이렇게 두 개 적어.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1, 3 적고 분수 형태 만들어준 다음에 1, 3 또 적어. 분모에서는 그냥 얘네 둘이 더하면 된다 라고 했었고 분자에도 더하긴 하되 더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한 다음에 더하라고 했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진짜 쉽게 외우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x를 찾는 거야. 먼저 우리는 자 x축에서 1하고 5잖아. 우린 지금 누구의 내분점을 찾고 싶어? A, B의 내분점을 찾고 싶어. 순서가 시점이 A고 시작하는 점이 A고 끝나는 점, 종점이 B야. 그치? 만약에 BA라고 돼 있었으면 B가 시점이고 A가 종점이야. 맞지? A, B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A, B의 내분점을 찾아주시오 하면은 A를 시점으로 보고 B를 종점으로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종점과 시점을 구분했으면 여기에다가는 종점의 x좌표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시점의 x좌표를 구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그 종점이 누구? 여기서 5잖아. 자, 여기다가 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점 1 여기다가 1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공식 외우라고 해. 진짜 쉽게 외우는 방법이지? 자, 그래서 1대 3이라고 하면 일단 1, 3, 1, 3 더하기 연결구호는 무조건 더하기. 여러분 외분점 안 배우잖아. 외분점은 빼기거든. 근데 여러분 헷갈릴 일이 없어 이제. 내분점만 나오기 때문에 외분점 없어졌어 완전.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 그냥 1, 3, 1, 3 무조건 적은 다음에 여기서 종점의 x좌표를 곱해버리고 시점의 x좌표 곱해버리면 돼. 됐지? 진짜 쉬워. 자, 그래서 구해주면 4분의 얼마야? 5 더하기 3. 자,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 2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2다. 말 되지? 이렇게 찾으면 돼. 근데 y는 어떻게 찾아? y는 좀 어렵겠다. 분수 나오네. 어쩔 수 없어. 내가 제일 쉬운 걸로 찾아. 그래도 이거는 정수 형태로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y 어떻게 찾아? 여기에서 얘를 또 몇 대 몇으로? 1짜리 왼쪽으로 쭉 가고 3짜리 왼쪽으로 쭉 가면 여기도 1대 얼마? 3인 거잖아. 맞지? 여기에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걸 사용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1대 3이니까 1, 3, 1, 3 또 적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y축, 이 y축이잖아. y축을 이렇게 보고 나서 1대 3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에서의 종점은 누구? 5. 그 다음에 시점이 누구? 3이지. 3에서 5까지를 1대 3으로 내분해라. 그거잖아. 그래서 1, 3, 1, 3 적은 다음에 위쪽에다가 누구 곱해줘? 5 먼저 곱한 다음에 곱하기 시점 3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내분점에 y좌표가 나오는 거야. y가 나오는 거야. y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원에서 배웠던 거를 2차원으로 확장을 한 거야. 두 개만 딱 구해주면 돼. 이렇게 두 개. 해서 4분의 5 더하기 9니까 14야. 2분의 7 정도 나온다 했지? 2분의 7 나온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2분의 7이니까 쭉 건너와서 이 x, y의 y좌표가 2분의 7, x좌표는 쭉 위로 올라와서 2다. 그렇게 해서 내분점의 좌표는 2,2분의 7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을 했고 그 1차원에서 썼던 공식을 2차원으로 그대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논리가 뭐다? 중학교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학교 도형.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걸 이해하면 돼. 이 공식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집에 가서 직접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봐. 그래서 요 P의 좌표를, 요 내분점을 P라고 하면 이 P의 좌표를 이제 일반적인 공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된다? M 자, 어떻게 한다 그래서
만약에 m 대 n으로 내분한다,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문제에서 하면은 mn을 그대로 그냥 분모 문제에다가 깔아. mn 그냥 나온 순서대로 그냥 깔아. mn 이렇게 쫙 깔고, 그 다음에 연결부호는 무조건 플러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종점, 여기다가 시점에 x좌표 곱하면 돼. 그래서 y좌표 구할 때는 또 똑같이 적어준 다음에 누굴 곱한다? 종점에 y좌표 곱하고 시점에 y좌표 곱한다. 이게 끝이야. 알겠지? 내분점이 마치 공식 자체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공식을 좀 잘 외워줄 수 있겠다. 이 연습만이 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시점의 x좌표를 그냥 하자. a를 a, b라고 하고 b를 c, d라고 하면 내가 종점의 x좌표가 c니까 여기다가 c를 곱해주고 시점의 x좌표가 a니까 a를 곱해줘. 이렇게 됐지? 종점의 y좌표는 b, 종점의 y좌표, 그다음에 시점의 y좌표는 b지.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내분점이 나온다. 알겠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을 써보는 거 한 번만 해본 다음에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계를 안 봐도 알 것 같아. 그냥 뭔가 느낌적으로 느껴지네. 자, 52번. 이거는 이제 수직선상에서 해보는 거지, 얘들아. 8하고 마이너스 2. 요거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A라고 하기 때문에 P 점의 좌표가 A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P 좌표를 바로 한번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 자, 2대 3으로 내분한다. 2대 3으로 내분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적어. 2, 3 분의 2, 3 됐지? 그 다음에 연결부호 무조건 플러스. 무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종점이 B고 시점이 A지. 여기다가 바로 그냥 곱해서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넣고 그 다음에 곱하기 시점의 좌표 넣고 됐지? 그래서 딱 한 번만 계산을 하면 2대 3이 내분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4니까 얼마? 20. 자, 이렇게 하고 계산해주면 4. 요 4가 바로 A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다가 할게. 자, 선분 AB를 이거를 몇 대 몇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트릭이나 그런 게 전혀 없지만 여기에서 A, B를 2대 3으로 라는 말이 있잖아. 그지? 선분 A, B를. 그래서 선분 BA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라는 뜻이야. 알겠니? 순서를 바꿔서 낼 수도 있어. 그렇게 내면은 BA라고 내면은 B가 시점이고 A가 종점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A, B라고 했기 때문에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 구해주시오 하면 어떻게 된다? Q라고 적고 일단은 자, Q, B를 구할 건데 자, 여기다 바로 하자 그냥 3, 2, 3, 2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연결부호 플러스 이렇게 적고 자, 그 다음에 종점이 마이너스 2고 시점이 8이지. 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종점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시점을 뒤에다가 곱한다. 자, 이렇게 바로 써주기만 하면 나중에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적은 다음에 나중에 계산. 자, Q 적고 5분의 얼마? 마이너스 6 플러스 16이니까 10이다. 딱 떨어지네. 얼마? 2. 됐다. 자, 이렇게 해서 2가 바로 B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계산 한번 쭉 한번 해보고 이 앞에 연습할 거 더 있으니까 A 스텝으로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A 곱하기 B는 그래서 얼마다? 4 곱하기 2니까 8. 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좀만 쉬었다가 좌표평면 이해서의 내분점 할게.
네, 풀어볼 문제가 있어서. 자, 또 1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1차원에서 A하고 B 점을 갖다가 놓고 이 두 점의 중점이라고 하면 가운데 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가 둘이 같은 점. 그걸 이제 중점이라고 정의했지.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뭘 구하자? 평균을 구하자라고 했어. 그게 왜? 못하면 간단하게만 증명하면 1대 1로 뭐란 거야? 내분한 거지. 그래서 방금 전에 내분점 공식 배웠으니까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1에다가 B 곱하고 종점의 X 중요한 종점의 좌표 그 다음에 C점의 좌표 A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2분의 그냥 계산하면 B하고 A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 자 이렇게 쓰면 뭐야? 이게 결국 별량끼리 합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평균이지? 그래서 그냥 중점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평균을 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중점의 좌표가 요거 평균 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했었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안다면 응용 문제로 풀어볼 만한 문제가 54번 있지. 54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1분 줄게. 1분만 줄게. 이 문제도 항상 문제집에 보면 한 문제씩 있거든. 자, 보세요. 얼마나 건지 알겠어? 이게? 의도가 중요하지 않아, 문제 풀 때. 이거랑 이거를 직접 계산하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고. 계산해서 근삼각 구한 다음에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있지? 이 대략 몇 점 몇인지, 몇 점 XX 그거 몇 점 몇인지 구해가지고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 그거 구하는 거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하라는 게 루트 2하고 루트 3 일부러 이렇게 섞이지 않는 점으로 줬잖아. 섞이지 않는 수. 그지? 루트 2하고 루트 3 더해봤자 어차피 그냥 이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안 섞여.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걸로 준 거거든. 왜? 얘하고 내하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 그게 무슨 소리야? 평균을 구했다는 소리잖아. 평균은 여기서 뭐? 중점을 말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가능하지? 그럼 얘로 시작을 해보자. 얘가 중점을 말하는 거래. 그래서 얘 중점 A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여기가 1대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그 다음도 뭔가 관련된 거이지 않을까? 맞지? 여기서 의도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잖아. 중점을 구했어. 그러면 요거 다음도 뭔가 내분점하고 관련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일부러 이렇게 줬잖아. 1 더하기 3. 왜 4라고 안 했을까? 1 알려준 거지. 여기 다른 문제에서는 이제 4라고 준다니까. 안 보이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1대 여기가 1이 곱해져 있는 거 여기는 3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여기도 1대 3이야. 맞지? 쌤이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1, 3, 1대 3이라 그러면 1 더하기 3 적고 그 다음에 1, 3 여기도 더하기 연결보호 적고 여기에다가 종점의 x좌표 곱하고 여기다가 C점의 x좌표 곱해라. 기억나지? 이걸 그대로 공식을 연결해서 만들면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대면? 1대 3으로 내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됐지? 어떻게? 왜 1대 3이야? 왜 3대 1이 아니야? 물론 1, 3 이렇게 적기도 했지만 3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3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럼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야지. 1에다가 누굴 곱했으며 3에다가 누굴 곱했는지를 신경 써야 돼. 여기서 1에 곱한 얘가 바로 누구? 종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3에 곱한 얘를 C점으로 본다면 루트 2에서 루트 3까지를 루트 2에서 루트 3까지를 1대 3으로 내분했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대 3 내분점이 바로 B다 하면 여기에서 이거를 딱 4등분하라 그러면 A에서 루트 2까지를 절반, A에서 루트 3까지도 절반하면 되지. 그럼 4등분 되잖아. 딱. 이 4등분 된 거에서 1대 길이가 3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쪽을 B,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B가 뭐 A보다는 왼쪽에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고 얘는 뭐야?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얘도 내분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내분점 공식. 내분점 공식에서 일단은 2일이 적혀 있으니까 2대 1로 뭔가를 했어. 근데 여기서 확인해줘야 될 거. 2에 정확하게 종점을 못했는지. 종점 못했지. 루트 3. 그 다음에 1에다가 누구를 못했어? 시점을 못했다. 그 시점이 바로 루트 2다. 이렇게 잡은 거지? 시점이 루트 2고 종점이 루트 3일 때 루트 2에서 루트 3까지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 2대1로 내분했다. 자, 요것은 2대1 내분점을 의미하는 거야. C는 2대1 내분점. 그러면 2대1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 파란색 점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 요거는 4등분이기 때문에 2대1로 내분하라 그러면 몇 등분이야? 3등분이지. 그래. 3등분 한 다음에 1인 걸 찾아야 되잖아. 근데 대충 한번 찾아봐. 2대1이라는 거는 3자리 중에서 2자리, 3자리 중에서 1자리. 그럼 요 2자리가 지금 3분의 2만큼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전체를 그냥 3자리로 보면서 대충 3분의 2자리를 찾으면 이게 3분의 2만큼, 요게 3분의 1만큼이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2대1을 만들어주면 되지, 대충. 그래서 요만큼이 2자리, 요만큼이 1자리니까 자, 요쯤에 C가 있겠구나. 어찌됐든 절반을 넘어가잖아, 무조건. 3분의 2면은 2분의 1보다 크잖아. 그래서 3분의 2니까 여기까지 와서 C가 가장 오른쪽에 있구나.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럼 다음은 몇 번? 왼쪽에 있는 것부터 찾으래.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이거 막 그냥 몇 점 몇이라고 계산하라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도 몇 번은 나왔어. 실제로. 알겠어? 이거 시험, 아니, 교재 문제들마다 마다마다 있어, 문제가. 알겠어?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는 걸로 중점으로 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해석하라는 의미로 낸 문제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 공식이 들어있냐고. 이렇게 해석하라고도 돼. 이런 거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에 55번 한번 보자. 자, 55번 그냥 공식 한번 써보자는 의미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같이. 자, 8,A하고 B는 B,5야. 이렇게 A, B점을 주고 A, B를 1대4로 내분하는 거. 자, 방향 중요하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A, B를 1대4로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녀석을 1대4로 내분하래. 예전에는 이제 이 내분해라 외분해라도 엄청 중요했었거든. 외분으로 내면은 완전 공식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뭐 내분이 정확하니까 내분밖에 안 나오니까 헷갈릴 일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시점 종점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엄청 쉬워진 거야, 이게. 내분이. 자, 그래서 1, 4, 1, 4 이렇게 또 적은 다음에 종점이 누구야? B잖아. B하고 8 이 순서대로 곱해야지. B 여기는 8 이렇게 곱해야지. 아니? 이거를 내분점의 x좌표로 두고 그 다음에 1, 4, 1, 4 또 시작한다. 1, 4, 1, 4 그 다음에 종점의 y좌표는 9 9를 먼저 곱하고 A가 시점 A를 나중에 곱한다. 끝. 됐지? 이렇게 해서 공식 써주면 돼. 자, 그럼 공식을 썼더니 몇? 7,1이 됐대. 결과를 알려줬지? 여기에서 우리는 A와 B를 계산하면 된다 라는 얘기야. 되니? 자,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5분의 얼마? B 더하기 32 이렇게 되지. 5분의 2 더하기 32 X좌표 정리했어. 됐지? 얘가 몇이야? 밑에 쪽에 X좌표 7 이렇게 되겠지. 되니? 이렇게 해서 B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도 보자. 5분의 얼마? 9 더하기 4A 9 더하기 4A 적고 자 이렇게 해서 Y좌표 얼마? 1 이렇게 됐다. 두 가지씩 만들어서 이 두 개에서 모두 다 구할 수 있지? A하고 B를. 자, 요식 풀면 양변에 5 곱해서 35니까 넘어가서 32 넘어가서 B는 얼마? 3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5 곱한 다음에 9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4A에서 4로 나눠주면은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계산 좀 생략했어?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3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B의 중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지. 그러면 A를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으니까 어디다가? 여기 A 자리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A 좌표는 몇? 8,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 좌표는 B는 3이니까 4 다시 대입해주면 3,9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A, B의 중점의 좌표 구하라고 했는데 항상 중점의 좌표를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평균 구한다 생각해서 평균 그럼 이제 M이라고 줄게. M이 X, Y다 중점이니까 자 이렇게 나가지고 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자 8하고 3이야. 8하고 3하고 더해서 2로 나눠. 안 떨어지지? 2분의 11 이렇게 바로 구하면 돼.
그치?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9랑 더하면 얼마? 이건 떨어지네. 8. 그치? 그래서 2로 나누면 4. 그냥 평균 구한다 생각하면 돼. 중3 때 해봐. 중1 때 해봤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1,4. 자, 이렇게 구해준 게 중점 x, y다. 그래서 x에서 y 빼라 그랬지. 얘가 x고 얘가 y니까 x 빼기 y를 구해주시면 2분의 3. 이렇게 딱 구해줄 수 있다. 됐지? 이거는 뭘 해볼까? 뭐 다 공식 한번 쓰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여기는 딱히 해볼 문제가 없다. 정말. 맨 밑에 58번 문제는 그냥 복잡할 뿐이지.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59번도 미지수 2개 나왔지만은 요거 한번 해볼까? 59번. 자, 59번 한번 지금 풀어보자. 미지수가 2개입니다. 네네. 자, 지금 여기서 한번 풀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또 풀어봐야 돼. 한 번씩 훑어보고 쌤이 예상한 부분까지는 구했으면 거기까지 거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지우지 말고 틀려서 지운 거니? 그럼 다시 계산해보자. 공식 한번 써봐. 공식이라도 한번 써봐. 내분 잘 알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다 해. 거의 다 됐네. 오케이. 쟤는 처음부터 다 해야겠구나. 자, 요거 m내분으로 내분한다 해가지고 m 내분점 공식 써서 마이너스 2,5라고 노는 것까지는 다 했지? 그럼 바로 한다 그거는. 자, 해서 마이너스 2,5가 는 바로 할게. m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4m 플러스 n. 나중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m 플러스 n분의 11m 마이너스 4m. 이렇게 했지? 바로 그냥 공식 쓰면 이렇게 해서 얘가 얘고 얘가 얘다. x좌표가 x좌표, y좌표는 y좌표. 이렇게 매칭해서 갖다가 놓은 다음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m 플러스 n을 곱해주지? 그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4m 플러스 n. 이렇게 식 하나 나오지? 일단 뭔지 모르겠어. 그냥 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연립된 상태로 그냥 놓자. 정리하는 거야 그냥. m 플러스 n 양변에 곱해가지고 5에다가 곱해주지? 5n 플러스 5n은 이번에 또 다른 식이 나오네. 11m-4m 이렇게 나와. 아니? 이렇게 나왔지 다들? 자,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는 m을 넘겨가지고 2m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넘겨가지고 3m 이렇게 만들어주고 2m은 3m이다. 일단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네. 나왔니? 두 명은 나왔을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11m 쪽으로 5n을 넘기면 6m이 돼. 그걸 왼쪽에다 써줄게. 마이너스 4n을 왼쪽으로 넘기면 9n이 나와. 자, 얘도 결국에는 3으로 양변 나누면 얼마니? 2m은 3n이지. 위하고 똑같은 식 나왔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똑같은 식이 나왔으니까 연립하라는 거니?
연립하라는 게 아니야.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여기까지는 잘 왔어, 얘들아. 여기까지가 쌤이 생각한 곳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해줄 개념이 언제 배운 거냐면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야. 초등학교 6학년 비례식과 비례배분에서 배웠던 거야. 여기에서 이제 이 개념을 다시 학습해 나가면 돼. 자, 2m은 3n이라 그랬지. m에다가 2를 곱하고 n에다가 3을 곱한 게 같다는 소리잖아. 그치? 이런 경우가 나오면 바로 이거를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m 대 n은 3대 2다. 바꿔서 적어야 돼.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막히지가 않는 거고, 여기 이걸 알고 있다고 해도 솔직히 이거를 사용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알겠지? 아는 것과 응용하는 건 다르니까. 하지만 일단은 알고 있어야 쓸 수 있겠지? 자, 이거 알고 있었니?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x 대 y를 구하고 싶어. 이걸로 x 대 y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y에 곱해진 거, x에 곱해진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이 두 개를 순서를 x 대 y라고 내가 적었으면 앞에 거 뒤에 거라고 적었으면 이 곱해진 거를 순서를 뒤바꿔서 적어야 돼. 왜 그랬을까? 이유가 너무나 단순하지. 왜? 초등학교 때 배웠다니까 이걸. 왜 이렇게 됐어? 비례식을 풀 때 우리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서 같다라고 놓지. 이걸 반대로 한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실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구해가지고 같다라고 놓으면 저식이 될 수 있게, 저식을 반대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훈련을 하면 돼. 알겠어? 실제로 우리 이거 막 대단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초등학생도 가르쳤다 그랬잖아. 초등학생들 문제집에 이거 나와. 문제집에 이거 바꾸는 거 계속 나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안 되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지금 학습하면 돼. 학습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 둔 거는 딱 여기까지야.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 그치?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두 명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됐다면 문제 없어. 이렇게 바꿨지? m 대 n이 3대 2지 그러면 실제 m하고 n이 3하고 2라고 볼 수 있을까? 평범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m 대 n이 3대 2라고 해서 m이 실제로 3이고 n이 실제로 2가 될까? 그건 아니지. 일반적으로는 아니지. 일반적으로는 아닌 게 맞아.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뭐라고? 서로 소라고 했지. 서로소가 뭔지 알지? 서로소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동생이 만약에 물어봤어. 서로소가 뭐냐고 물어봤어. 뭐라고 갖고 할래? 진짜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건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라 그랬지. 그치? 서로소 내가 분명히 말은 해줬는데 아니, 서로소 말 그대로 서로는 진짜 너와 나, 서로를 의미하는 거고, 그냥 소자는 홀로 소자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공통점이 없어. 그냥 친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공유되는 게 없어. 공감이 없어. 전혀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돼. 그런 걸 서로소라고 하거든, 인간관계에서. 맞지? 그러니까 둘이 뭐가 없어? 공유하는 공약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약수가 없다는 소리는 최대 공약수가 몇이다? 1밖에 없다. 그냥 사람이다. 둘 다 사람이라는 거밖에 없는 거야, 공통점이.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알겠어?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 또는 공약수가 1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소야. 그럼 얘네 둘이 m 대 n이 서로소래. m 대 n이 3대 2라는 소리는 뭐야? 6대 4도 되는 거고, 원래는 9대 6도 되는 거고, 12대 8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녀석들이 전부 다 3대 2잖아. 근데 여기 중에서 이 값들 중에서 최대 공약수가 1인 건 누구밖에 없어? 맨 처음에 3대 2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3하고 2만이 3대 2만이 유일하게 서로소 관계를 유지하지. 그래서 3대 2가 정확하게 누구? m하고 n이다. 문제 마지막 조건, 서로소라는 조건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다. 실제로 3하고 2인 거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m하고 n이 서로소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또 나와. 이거 실제로 사용하는 거 또 나온다. 뒤에 어디 나오냐? 63번 여러분이 풀 때 한번 해봐. 63번에 또 나오지. mn은 서로소인 자연수다.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여기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됐지? 그러면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 m 대 m은 얼마? 2 대 3. 사실 이 실제 값이 3, 2인 걸 몰라도 풀 수는 있다. 3대 2라고 했으니까 뒤집으면 2 대 3 되겠지 뭐. 그치? 자, 그래서 문제 63번 풀 때는 이걸 사용하시고, 지금 이거 풀 때는 그냥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돼. 그래서 2 대 3으로 내분하래. 뭐야? 2 더하기 3분의 바로 이거야. a, b를 2라고 했으니까
D가 종점이지. 마이너스 4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8. 1 곱하기 3 하면 3.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11 해서 22. 그 다음에 3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해서 X좌표, Y좌표 만든 다음에 계산 때리면 된다. 됐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해봐. 계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9번, 유형 9번, 그러니까 60번을 해보자. 한번 해봐. 같이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유형, 응용이긴 한데 할만한 유형이고, 이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은 스킵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심화 유형이니까 같이 해보고. 자, A, B점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2,0하고 0,7. 그치? 그래서 선분 A, B를 K 대 7로 내분한대. 무슨 말인지 알잖아. 내분하면 되잖아. 그치? 내분점의 공식을 쓰면 되잖아. K 대 7로 그냥. 그치? 이렇게 내분점의 공식을 써가지고 그 구한 내분점의 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 제발 좀 알아야지 이제. 도형의 방정식 Y는 2X.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대피해야 되지. 근데 대입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그 좌표를 놓으면 되기는 해. 그지? X좌표가 2배 되면 Y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K라는 것의 값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막 무작정 써봐. 여러분이 내분점의 공식을 무작정 써봐. 그러면 내분점 어떻게 돼? K 대 7이라고 그랬으니까 K 더하기 7 분의 시작 0에다가 K 곱하면 안 써줘도 되지? 0, 0. 그 다음에 2에다가 7 곱했으니까 14.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 K 플러스 7분의 K 곱하기 7, 7K 되고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7 하면 0이고요. 자, 이렇게 되지? 자, 해서 0 더하기 14는 14. 그 다음에 7K 더하기 0은 7K니까 그냥 적을 때 K 플러스 7분의 14, K 플러스 7분의 7K 이렇게 적은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갖다가 9배하면 Y좌표가 된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입하면 되잖아. 네. 대입하면 어차피 그런 결과가 나오지. X좌표에다가 K 플러스 7, 14를 대입하고 그것이 Y좌표 얘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차피 똑같은 식 나와. 당연히. 자, 그러면 얘한테 2배하면 얘라고 했는데 얘하고 얘하고 어차피 분모가 똑같지. 더 빠르게 생각한다. 간단하게 생각해. K 플러스 7이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고 14만 2배에서 7K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7K는 그럼 얼마? 28이다. K 얼마? 4. 이렇게 구하면 돼. 그치? 알고 싶게. 항상 수학은 그렇게 생각해 나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K는 4 구했으니까 답이니? 야, 끝났네. 4. 자, 근데 여러분이 유형 10번 안 하니까 오늘은 그럼 지금 할 게 2문제밖에 안 남았거든 어차피. 그래서 63번 지금 한번 해보자. 63번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사용해서 문제 잘 읽고 빗돌인데 겁먹지 마. 왜 겁을 먹어? 재밌다고 생각해야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재밌는 거지. 답을 내는 거에 집착을 하니까 그래.
자, 해보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림을 필수로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자, 보자. A하고 B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Y축에 2에서 몇 대 몇으로 내분된다라는 말을 했잖아. 그지? Y축을 기준으로 Y축의 교점을 이쪽이라고 표시를 하고 요쪽 대 요쪽이 M 대 N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지? 그러려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자, 그림을 그렸더니 어때? 뭘 해야 된다는 판단이 딱 드니? 이제 뭘 해야 돼? 이 내분점의 좌표를 놔야지. 그지? 뭐라고 볼까? 0로 시작하는 점. 그지? 0, 지금 안 사용한 거. 뭐 미지수로 놔도 되고. 나는 이제 처음에 풀 때 네모라고 놨네. 네모를 얼마나 귀찮았으면 미지수 생각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네모라고 놨네.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0,b 자, 이렇게 둔 다음에 내가 실제로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x좌표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지? y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애초에 구할 수가 없어. 미지수가 두 개나 있는데 식을 하나잖아. 못 구해 어차피. 그러니까 내 목적은 이거야. x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x좌표만 한번 계산해보자. m 대 n이라고 그랬으니까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 해주고, 자, 종점이 4고 시점이 마이너스 7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4 곱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7 곱해주면 끝이야. x좌표만 계산하자. x좌표만. 어차피 이 x좌표 계산한 게 몇? 0 되고 y좌표는 알아 몰라.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다. 자,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4n 마이너스 7n이야. 그래서 4n 마이너스 7n은 n 플러스 n을 양변에 곱해봤자 어차피 없어질 뿐이잖아.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럼 정리하면 얘도 뭐야? 4n은 7n. 뭐야? m과 n의 관계식 나왔지? m과 n의 관계식이 나왔으면 바로 뭐해라? 비례식으로 바꿔라. 난 m 대 n이 궁금한 거잖아. 그치? 여기서 m 대 n을 뭐라고 써줘야 돼? 초등학교 거를 떠올리는 건 좋은데 7대 4 반대로 바꿔 적는 거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항상 물어보면 4대 7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암기하지 말라고. 제발 그 이유를 알면 되잖아. 암기하다는 까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쟤 이거를 까먹었다는 건 외웠다는 거잖아. 그지? 요거를 다시 여러분이 푸는 과정에서 내항해곱과 외항해곱이 같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7대 4라고 해야지 4m은 7n이 나오지. 맞지? 자, 그래서 다시 해보면 돼. 잊어버렸으면 이렇게 확인해보면 돼. 나 항상 그렇게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7대 4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야? m하고 n이 실제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7하고 4가 아니겠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지만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다? m과 n이 서로 소다. 이제는 알겠어? 어디다 사용하는지? m과 n이 서로 소다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7대 4라고 넣든 14대 8이라고 넣든 21대 10이라고 넣든 이거 전부 다 7대 4거든. 근데 얘네들은 뭐야? 서로 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완벽하게 서로 소가 되려면 7하고 4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m은 7, 정확하게 7, n은 정확하게 4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 그치? 자, 그러면 m은 7이고 n은 4라고만 생각을 해줘야지 이거는 답이 나와. 맞지? m하고 n을 더하라 그랬잖아. 정확한 값을 구해줘야지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59번 같은 문제는 그냥 B만 알아도 풀 수 있는데 63번 같은 문제는 실제로 구해야 된다. 그걸 실제로 구하라고 여러분한테 그런 힌트를 주는 거야. 서로소다. 자, 그 다음에 68번 이제 무게중심 마지막 개념인데, 이 평면좌표 단원의 마지막 개념 무게중심. 그리고 이 단원 이 유형 자체가 이 모든 유형 문제가 다 틀려. 거기 있는 거 68번, 69, 60, 70번, 71번, 72번 다 사용하는 개념이 다 다르거든. 이거는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중학교 도형에서 오는 거야. 다 알지?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2학년 때도 배웠어. 닮은 그 다음에 배우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 근데 그걸 이제 해석기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세 꼭지점의 평균 구한 거야. 또 알겠지? 평균. 그래서 이 세 점의 중점을 무게중심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 무게중심의 개념이 뭐야? 정의. 이 선을 우리가 여기하고 같아. 길이가 뭐야? 중점에다가 꼭지점에서 그은 선이라 그래서 중점에다가 연결을 시켰다 해서 중선 이렇게 불러. 알겠지? 그래서 이 중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꼭지점 상에서도 상대편 마주보는 변에다가
중점 쪽에다가 여기 n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어주면은 당연히 얘도 중선이 되겠지? 얘도 중선. 맞아? 이 중선들끼리 만난단 말이야. 만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래서 이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하자? G라고 해서 무게중심이라고 불렀다. 맞지? 이게 중학교 때 배웠다는 거야. 당연히 이 꼭지점에서 중선은 안 그어주나요? 왜? 당연히 여기에서 중선 그어도 어디서 만나겠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직선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무게중심을.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어떻게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찾느냐?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공식?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요 점을 갖다 A, B라고 하고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그때도 한 번만 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했어? 안 했잖아. 그치? 한 번 해보자. 여기서 다시 우리 같이. 자, A, B에서 어디다가 중선을 그은 거야 지금? BC에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다가 그어준 거지. 방금 전에 중점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누구야? 2분의 C 플러스 2. 그냥 X좌표의 평균 구한 거, Y좌표의 평균 구한 거, D 플러스 F의 2로 나눈 거. 됐지? 중점 쉽게 구하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A하고 M 사이에 지금 어디쯤에 G가 있잖아. 그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배웠어.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의 길이의 B. 요게 몇 대면? 2대1. 아무리 이걸 다 까먹었어도 이거는 기억하고 있더라고. 신기하게도 애들이 많이 썼으니까. 문제 풀 때 너무나도 많이 썼지 이거. 2대1. 그치? 요건 다 까먹어도 이건 기억하고 가. 2대1이라는 거 진짜. 그래서 요게 2대1이라는 거는 지금 무슨 말이야? A하고 M 사이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게 내분점 바로 배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바로 해보자. 까먹기 전에 2 더하기 1, 2 더하기 1 분의 2 더하기 1, 2 더하기 1 바로 세팅해주고 이렇게 X좌표, Y좌표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좌표가 될 만한 게 여기에서 종점 2분의 C 플러스 2 2분의 C 플러스 2를 여기다가 곱해주지. 그럼 2가 사라지겠지. 바로 되지. 그 다음에 1에다가 누구? 시점의 X좌표 A 곱해준다. 끝.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종점의 Y좌표 2분의 D 플러스 F 얘도 없어지겠지. 2가 약분돼서. 그 다음에 곱하기 시점의 Y좌표 B. 자, 이렇게 해주면 끝. 이거 뭐 나오겠어? 그냥 여기는 C하고 E하고 A를 다 더한 거 값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X좌표를 그냥 다 더한 거 A 더하기 C 더하기 2 한 다음에 4로 나눈 거 뭐야? 평균이지. X좌표의 평균 컴마 그리고 Y좌표의 평균 나온다 이거야. 네?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이 원리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왜냐?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알려주는 다행인데 문제에서 무게중심이라고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세 꼭지점 ABC를 알려주지 않고 여기서 분명히 요 A 하나 주고 한 꼭지점 주고 얘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준다. 정확하게.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누굴 찾아야 돼? 무게중심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야. 무게중심 단원에서 무게중심 유형은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꼭지점이랑 중점만 주면 어떻게 구하겠어? 2대1로 직접 내분하는 내분점 공식을 써서 찾아야 돼. 무게중심을. 그 문제가 바로 72번에 있어. 알겠니? 그거 한번 해볼 거야. 이따가 다 해주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진짜 이거는 증명은 못해줘.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딱히 효율성이 없어. 효율성이 딱히 없어 이게. 자, 여기에서 이 한 변을 갖다가 진짜 중요해. 근데 이거는 결과만 외워. 일단은 이거는 뭐 m 대 n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만 나오니까 각 변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찍는데 한 방향으로 똑같이 해야 돼. 한 방향으로 똑같이. 여기도 m 대 n 이렇게. 여기도 m 세모 n 세모. 각 변을 똑같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하면 안 돼. 이것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도 m 대 n. 각 변을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딱 찍고 여기에서 이 내분점들을 다 연결해. 응? 셋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요 녀석의 무게중심을 찾아도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요 녀석의 무게중심을 찾아 뭐 요쯤 되겠다. 요쯤에다가 G라고 표시하면 이 무게중심 G가 빨간색의 무게중심도 되면서 노란색의 무게중심도 돼. 결과만 알고 있어. 알겠지? 내가 이거 개념 루트 할 때도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좌표로 둔 다음에 미지수로 둔 다음에 무게중심을 구해.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을 m대n으로 내분 말이 안 되지. 이거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계산량이. 그지? 그래서 안 해봐도 돼. 이거는 안 해보진 않아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m 대 n으로 내분하면 내분점 찾고 내분점 찾고 내분점 찾아서 이 셋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얘야. 알겠지? 똑같아. 근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하나의 유형 문제로 나오는 성질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굳이 해보진 않아도 돼. 나도 안 하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에서 어디 있냐? 71번. 71번? 그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그냥 알려준 거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걸 다 찍어가지고 연결하면 그 녀석의 무게중심도 일치한다. 근데 거기 71번에선 정확하게 이거를 몇? 1대1로 내분. 즉 중점을 찍었지? 각 변에 중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해도 당연히 그건 특수한 경우지. 중점을 연결해서 찍어서 이어도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전체 삼각형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71번 문제를 풀 때 적어놔. 71번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뭐 구하래?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지? DEF의 요게 지금 DEF라고 해준 거고 이 DEF의 무게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반대로 뭘 찾으면 된다? ABC의 무게중심 전체의 무게중심을 찾으면 된다. 그 밑에다가 써 어차피 는 해놓고 ABC의 무게중심과 같다고. 이거는 유형에서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주잖아. 그럼 공식만 알려주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개념 노트 보면은 또 있어. 관련 문제가 또 있어. 그래서 개념 노트 다시 한번 봐봐. 알겠지? 자, 이거는 딱히 증명은 안 한다. 효율성이 너무 나빠서. 자, 됐지? 재미도 없고. 계속 공식 써내려가는 게 뭐가 재밌어. 그치? 생각을 해야 재밌지. 자, 그래서 요거는 적당히 이제 좀 외워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 71번도 다르고 72번도 다른 거고. 그 70번 봐봐. 결국에는 이 유형 11번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무게중심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걸 야생에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겠어? 모르겠지.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세 삼각형 PAB, PBC, PCA 넓이가 같을 때 이런 데에다가 여러분이 중학교 도형을 사용하는 거라고. 중학교 도형에서 배웠던 거잖아 이거. 무게중심 G를 딱 찍고 여기에서 각 꼭지점까지 선분을 이으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다 어떻다? 같다. 얼마? 3분의 1짜리 되는 거잖아 다. 3분의 1짜리, 요 3분의 1짜리, 요 3분의 1짜리.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또 요걸 연장시켜서 끝까지 만나게 하면은 몇 분의 1짜리? 절반 되니까 요거 하나당 6분의 1짜리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같은 거야. 합동은 아니지만 합동은 아니야. 모양이 다 달라. 자, 해서 요 보라색과 요 노란색 같고 이 밑에 쪽에 뭐로 할까? 빨간색 같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똑같이 나눠지는 거야. 6분의 1짜리로. 알겠지?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요 점 기준이 뭐다? 무게중심이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P가 바로 누구? 무게중심. 그렇게 알려준 거야. 알겠니? PAB, PBC, PCA가 전부 다 같다. 3분의 1짜리, 3분의 1짜리, 3분의 1짜리. 이렇게 반대로 알려준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내부의 점 P가 바로 뭐다? 무게중심이다. 그거를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됐니? 적어놨어? 70번에? T 0,1 그렇게 돼 있는 거 밑에다가 무게중심. 됐어.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다 평균. 그냥 3으로 나눠서 평균 구해라. 그런 식으로 공식 사용해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한 문제 68번. 자, 풀어보자. A라는 점은 A, B 플러스 1. 시작부터 이제 미지수로 나왔네. B라는 점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C라는 점은 B, A인데 자, 여기서 A, B, C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할 때 그냥 뭐라고 해주면 돼? 0,0은 바로 그여기서 3분의 쫙 적고 X좌표, X좌표, X좌표의 평균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바로 이렇게 계산해서 놓으면 되지. 됐지? 3분의 또 Y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네. 그치? X좌표 다 더하고 Y좌표 다 더해서 그냥 평균 구한 거야 이렇게. 됐지? 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식을 이끌어낼 수 있지. 요게 0이다 라고 놓고 요게 0이다 라고 놓으면 어차피 분모는 양변에 곱해도 없어지지. 응? 여기서 3 곱해봤자 없어질 뿐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뭐라고 써주면 돼?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1 넘겨서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첫 번째 식 나왔고요.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도 넘겨가지고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버린다. 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 나오면 무조건 연립방정식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연립해서 놔야 돼. 자, 그러면 두 식을 뭐 곱할 필요 없이 바로 빼버리면 되지? 가각법. 자, 빼버리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빼면은 a. 자, a는 마이너스 2. 됐지?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 더하면 3이야? 5. 그지? 자, 그래서 b는 5다. 잘했어.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5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몇 번? 4번.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무게중심까지는 다 배웠고 됐어. 이거 뭐 하기에는 애매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안 배우고 넘어간 거는 풀 필요 없고 이제 다음 시간에 13, 12, 10번 6번 5번 4번 6개 유형만 다음 시간에 처리하면 끝나. 평면접표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단순히 공식만 쓰면 되는 어느 정도 쉬운 유형들이니까 꼭 풀어봐. 알겠니? 꼭 숙제 A 스텝도 연습할 겸 먼저 풀고 나서 B 스텝 진행하고 이렇게 공식 다 그냥 배운 것 뿐이니까